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올해 1월 경찰과 청와대가 검사의 인사참고자를 위해서 3평을 수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이를 불법 사찰, 직권 남용이라고 수사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출국금지,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기소당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해당 기관장의 임기, 사표 제출 여부, 언제 임명됐는지, 이번에는 검사가 판사의 3평 정도가 아니고 개인 약점까지 적시해서 문건을 만들어서 유통시켰습니다. 그냥 검사가 아니고 검찰총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권한 없는 부서에서 문서를 만들어 업무 관계없는 반부패부까지 유통한 것인데도 뭐가 문제냐고 큰 소리입니다. 내로남불도 너무 심합니다. 만약에 이게 별게 아니라면 앞으로 경찰은 함께 일하는 검사의 이런 정도 수준의 개인정보는 수집해서 업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찰은 인정해야 됩니다. 전국의 검사들에게 그럴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동설의 나라입니까? 검동설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법은 검찰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검찰이 죄라면 죄가 되고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겁니까? 권력기관의 정보활동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됩니다. 검찰 같은 권력기관은 정보 취합 자체가 권력 행사입니다. 수사정보 외에는 개인정보를 취합하지도 유통하지도 활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법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사 개인정보를 취합 유통시키는 행위는 그 내용과 형식 모두 불법 부당합니다. 대검에서 판사의 약점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더구나 이를 수사부서인 반부패부에 공유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불법 부당한 지시를 대검에서 총장이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의 검사들이 이런 불법 부당한 행위를 비호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제19 감싸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근본적인 검찰개혁 없이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일 것입니다. 27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비교하며 검찰의 내로남불 작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한방에 정리한 발언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역시 김종민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데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참 이상한 자기 합리화를 보고 있노라면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엘리트를 자처하며 정의와 법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가진 집단인지 의심스러운데요. 말로는 국가와 국민을 부르짖으며 정작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올 초 경찰이 검사들의 세평과 평판을 모아놓은 문서를 불법이라고 기소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현재 입장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똑같은데요. 그래서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거죠.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화수분처럼 또 휘둘기만 하면 마구 튀어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들이 그간 숨겨왔던 각종 적폐와 비리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런 조직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조직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주장해왔지만 이참에 검찰을 해체하고 전문 기소청을 만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청이 기소하고 판사가 재판을 하는 거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구형도 하고 이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70년을 그렇게 해먹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만할 때도 된 거죠. 일제시대 잔재로 봐도 무방한 검찰 조직. 이제는 정말 해체가 유일한 답일지 모릅니다. 잊혀지기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 슬금슬금 기어나오기 시작한 정치 관종들이 눈에 띄는 요즘인데요. 어떻게든 이름 석자 알려보려고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를 하며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여옥, 곽상도, 이상민, 조응천, 이철희, 금태섭, 그리고 잠시 숨고르기 중인
박용진까지 이들의 특징은 피와 식별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마구잡이로 공격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 출신 전현직 의원들의 경우가 더욱 도드라집니다. 이게 사찰이면요, 굉장히 크게 또 문제될 분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접수되었을 때 그 웃으면서 이제 찍힌 것도 논란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핸드폰 앞에 세워놓고 윤석열 장모 관련 보고 문건을 읽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더 사찰에 가깝죠. 그게 그 당시에 왜 추미애 장관이 그런 걸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뭐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건 뭐냐면은 어쨌든 포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살펴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 안 했던 것인데,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가지고 개인정보 취득에 대해 다 문제 삼을 것 같으면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사찰이라고 해서 문제될 만한 내용, 아까 이제 민성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적절한 수단으로 수집한 것처럼 보이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아까 장 의원도 언급했지만은 뭐 어떤 판사가 예를 들어 술 먹고 재판 안 갔다 이런 것들 다 기사화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기사에서 나온 내용 정도면 공개된 내용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공개된 내용을 정리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불이익이 된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준석 국힘당 전 최고위원은 2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판사 사찰 문건은 사찰이 아니라고 우기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탄핵 시 국회에서 핸드폰을 봤던 문건에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억지 주장을 해 한참을 웃었는데요. 이분 정말 하버드 출신은 맞는 건가요? 어디에서 학위를 지우개 따먹기로 따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개인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합해 만든 문서가 사찰 문서죠. 이건 공식적인 문서도 합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정보의 형태를 갖춘 문서가 있는데요. 이건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모여지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런 걸 첩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비리나 또는 특정 공인의 비위 정황들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건 사찰과 다른 종류의 정보인 겁니다. 이게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구분이 안 되니 다 뒤죽박죽 섞어서 짬뽕을 시켜놓고 이것도 사찰이라고 우기는 건데요. 그러니 매번 낙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고 싶은 말들을 마구잡이로 짓거려대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확실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부가 맞긴 맞나 봅니다. 이런 자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간다는 자체도 힘들고 서글픈 일이지만 이 끝없는 적폐 집단과의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싸움에 가끔 힘들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이 정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또 조국 전 장관은 어땠을까요? 제목을 자꾸 사찰이라고 붙이는 것부터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가 판사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자체가 재판부에 대한 결례 아닙니까? 저분은 대략 어떤 분이라고 아는데 필요한 범위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법원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사찰 문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확대 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일상적으로 사찰을 해왔고 위법한 행위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질러 왔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반응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검찰청법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직제 규정상 범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공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정보는 범죄 정보가 전혀 아닙니다. 특히 사찰 대상 판사들에 대해 언론에서 우리법 연구의 회원이라는 등의 단독 보도를 하고 정치적인 공격을 해온 것을 고려하면 판사가 위협을 느꼈을 수 있었음은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정점으로 한 대검은 확실한 증거로 기소하여 재판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법관의 개인 성향을 파악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만드는 데 이용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통해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법원을 협박까지 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공기관이고 수사권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집단에서 이것이 수사정보에 해당한다라고 강변하는 것조차 지금 과연 제대로 된 상식이 있는 집단인지,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과연
적법성 여부를 한 번이라도 고민한 것이 있었는지 본인들이 아주 억울한 것처럼 자신 있게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더 경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